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요. 잠정적이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전 7월 25일 날까지는 열겠다. 그날 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위원하고요. 당원 당규 개정위원회 요 전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를 날짜 정해졌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논쟁의 시작이 본격화되는데 우선요. 지도체 체제를 갖다가 지금같이 단일 지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지도체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이 당권 주자들 간에 벌써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당연히 논쟁이 붙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원석이가 오늘 말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제 최근에 중간검사급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 인근의 이 인사 대상자들을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합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을 우선 열심히 하라. 그리고 소금이 짠 맛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민생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좀 선비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난다. 자,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 또 말이죠. 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여러분들 푸시킨, 알렉산드로 푸시킨 다 아실 거예요. 이 푸시킨의 시인 삶을 낭송했습니다. 아마도요. 이 검찰총장이 시를 낭송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늘 이 중간 간부들 그러니까 이제 중견 검사가 되겠죠. 이분들한테 한 내용,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훈시자 또 지시사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이 말이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요한 사건들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원석 총장이 수원지검의 이 대북 송금 사건 요거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는데 못 치겠다 이런 설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이거 6월 7일 날 재판이 이제 선고가 되면 지금 이제 6월 7일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진에서는요. 구속영장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설까지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길이가 말이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예, 보석이 허용된 이후에 첫 재판인데 여기에서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언급한 위증 교사 문제 이거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김용 선고가 9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현장 지금 이제 최태원과 노수용의 마지막 상고심 이 재판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여당의 경우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일 요거는요. 지금 이제 7월 25일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이제 일체 회의를 했는데 선관위원은 지금 누구냐? 강전애. 선관위원 중에는요. 지금 이 강전애 변호사 그리고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 외부에서 2명이 선관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요. 박종진, 양종화, 이재영, 이영석, 이승환, 그다음에 김수민, 박관용. 그래서 당선자보다는요. 비당선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선관위원으로 결정이 됐다. 오늘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서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7월 25일로 잠정 결정했다. 왜냐?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 날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만 현 시점에서는요. 결정된 날짜일 뿐이고 잠정적으로 결정된 날짜이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도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선거인단 정리 시간도 있다. 그리고 7월 25일이라고는 했지만은 늦춰질 수 있고 확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요. 개최 시기를 갖다가 늦춰야 하는 의견도 있었냐는 질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 말은 없었는데 촉박한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가능하면 7월 25일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 경선 방식과 지도체제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선관위는요. 틀린 경선 소위, 건설 토론 기획 소위, 전당대회 행사 준비 소위, 3개 소위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에 있고 매주 월요일 2시에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틀린 경선 소위에는 이재영, 이영섭, 강전혜, 그리고 건설 토론 기획 소위에는 이승환, 김현주, 전당대회 행사 준비 소위는 김수민, 양정아, 그리고 곽관용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명수 위원장은 말이죠. 이 줄설기 문화, 그리고 이제 이 마타도라든가 인신공격, 이런 거는 배격하겠다. 그리고 돈봉투와 같은 후진적 정책이 역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서요. 300만 당원의 축제, 그리고 5천만 국민의 민심을 받는 용광로가 되도록 했고 이 용광로에서 국민의 혁신이라고 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재련해 보이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선관위 총 11명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선관위 시기는 어느 정도 대강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뇌관이 되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대우로 가자. 그러니까 단일 지도체제를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무슨 소리냐, 집단 지도체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면 당대표, 1등은 당대표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해요. 자, 그런데 집단 지도체로 갈 경우에는 그냥 쫙 1등서부터 집단 지도체로 갈 경우는 최고위원까지 1등서부터 뭐 6등, 7등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득표율에 따라서 딱 배분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집단 지도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 대표를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견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는데 비해서 이제 봉숭아학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 김무성 당 대표 때 김무성하고 서청원 신박계 간에 극심한 갈등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나르세 요 파동도 있었고요. 보수 괴멸의 단추를 정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는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대우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하려면 집단 지도 체제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윤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도 체제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특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자, 그리고 한동훈과 유승민은 입장을 아직까지는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이죠. 특이한 것은요. 집단 지도 체제 찬성 쪽은요. 집단 지도 체제로 다양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민주당의 이재명 1급 체제와 대비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예. 요러한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로 당 대표가 2번이나 이제 물러났는데 이걸 두고 대표 유고 시에 2위인 최고위원이 승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 때문에 최근에 2년 동안에 지도부가 6번이라고 교체되는 이런 극단적 상황이 생겼던 것이다. 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중간 간부들 인사이동을 이미 최근에 이제 단행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오늘 말이죠. 이 서울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차량검사, 부장검사 177명하고 인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인사말. 그러니까 이제 훈시상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리 욕심 내지 말라. 자리 욕심을 내면 본인도 망하고 검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자, 그러면서요. 이 훈시에서 이제 그야말로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검사의 지위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하라. 이 수사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그다음에 공소권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민생범죄 그리고 이제 차장과 부장검사들의 리더십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은 이게 뭐 자리잖아요. 직. 업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음절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큰 차이. 그러면서 큰 차이로 기결이 된다. 이를 통해서 자리를 얻으면 만인의 박수와 축하를 받을 것이지만은 반대로 자리에 욕심을 내면은 이를 망가뜨린다. 그러면서 말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 없는 광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는 이런 사람 몸의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된다. 그러면서요. 다리가 아닌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금과 같이 제 몸을 녹여 국가를 위한 검찰의 책무와 소명을 다하라. 그리고 민생범죄, 예컨대 이제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마약 범죄 엄정 대처하라. 그래서 국민이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인 부장검사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감독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부원들의 옆에 나란히 서서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해야 되는 자리다. 요 사실을 명심하라. 이렇게 했고요. 매우 특이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시인 푸시킨의 시인 삶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이 시를 낭송했다고 하는데요. 요 시 내용을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있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나니. 아주 뭐 이 그 푸시킨의 시 3,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요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심경의 일단. 뭐 시라는 게 이렇게 누구한테 더구나 이 중앙 간부들 앞에서 했다. 이 검사 직업. 그러면 이제 현재 또는 미래의 본인의 이제 마음의 생각. 요거를 갖다가 공유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슬픔의 날을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다. 한순간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말이죠. 이현석 총장 자르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각 세우다가 이제 얻어맞았다. 그리고 이현석 총장 한동훈하고 한패했다더라. 등등. 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이제 4월 초에 이제 이 고위 검사장들 인사할 때 요게 이제 그야말로 이원석을 패싱하고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원석이가 대통령 시절에 찍혔다. 찍히게 된 것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를 주장하다가 찍힌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그 아주 묘한 미래에 있어 딱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가.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이원석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서운한 얘기잖아요.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참고 견디라. 그러면 기쁨의 날이 오른다. 예. 그리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예. 이 삶이라는 게 뭐 지금 조금 전에 그런 프레임. 예. 그러면서 미래의 마음이 있다. 예. 그리고 인생 자체가 슬픈 거야, 본래가.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 이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원석 전 총장이 말이죠. 최근에 이제 검사장들 39명. 요 검사장들하고는 지난 13일 날인가요? 지난 그러니까 16일 날이네요. 16일 날 오찬을 했어요. 오찬. 자, 그래서 이 오찬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뭐라고 지시했느냐?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증거에 따라서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 예. 자, 그러면서 마냥 축하만은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 된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을 요구한다. 예. 자, 그래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업무에 당당하고 겸손하게 딱, 일을 하라.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좀 슬픈 얘기. 지금은 슬프더라도 노여하지 말라. 요게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본인이 이 얘기는요, 결국 뭐 중간에 사표 내고 나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노, 이제는 사표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것이다.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은 본인이 처한 환경을 부식인의 시 삶을 통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대신한 것이 아닌가. 이걸 보면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계속하고 그리고 사표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먼저 이재명이가 지금 집권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느닷없이 이재명이가 팍팍 입장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갈등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이 우리 정부 여당에 각을 세워야 되는데 이 최상병 특검법 이런 특검을 갖고 각을 세우는데 나머지 민생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모양새. 작전 전술의 변화에 불과하다. 전략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뭘 내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 이거 어마하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부조직법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적극 협력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넘버원, 프라이어티 넘버원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젠다. 본인이 지금 이제 선정권을 뺏겼잖아요. 윤 대통령한테. 이거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런 주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국 설치를 제안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가 이 여야정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이슈를 갖다가 선점하겠다. 이런 입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원래 말이죠. 이재명하고 민주당은요. 여야정 협의체 설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윤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자라고 했을 때도 국회 협의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거절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특정 현안인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 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당도 관련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환영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 찬성 입장인데요. 정책에 대해서는 저출산 전체 지금 여건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말이죠. 최근에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보건 수술 지원 정책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말이죠. 이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민생 문제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내 이 당헌당규 개정에 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면서 완전히 막 속사포로 달려왔잖아요. 요 반발에 부딪히니까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내부 분란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요. 이 5선 4선들 하고 5만 차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 요거 지금 이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풍에 지금 흘려가는 거 요거를 갖다가 좀 조정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월 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이 나오고요. 7월 12일 날은 비슷비슷한 사건의 김성태 판결문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8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을 이용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팀에서는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을 옥죄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런 유화정책, 이재명의 유화정책, 꼼수정책,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송영길 관련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오늘 재판이 열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우선요. 본인이 뒤늦게나마 이제 이 보석을 해준 재판부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 기록을 보면서 준비를 하겠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위증 조사 혐의가 지난번에 지금 이제 이정근 이 사무부총장이 재판장에서 폭로를 했어요. 왜냐? 하도 자기 남편이 송영길한테 만나랬더니 안 만나줘갖고 작년 11월에 했던 송영길 출판 기념회에 갔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메모를 하나 써서 지 책에다가 넣어주더라. 그 메모 내용이 뭐냐? 나를 믿고 훈남과 함께 동호하자. 이런 메모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입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위증하도록 조사하는 메모가 아니냐.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에게 무슨 훗날이 있냐. 이런 회의적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을 결정했다. 자, 이게 이제 위증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판사도 이거 위증 검찰에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 송영길이가 전면 부인을 하고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증거인멸 하려고 하는 거, 예, 요거는 그게 아니다. 예. 회유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약이고 오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검수완박을 갖다가 이제 시행령으로 좀 더 고쳤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요거는 국회 입법권을 침범하기 때문에 우연이다. 따라서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고, 국회 입법권을 침범하기 때문에 우연법률 심판 제척을 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태태원 회장하고 노세영 현 변호인 팀을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이제 이 변호는요, 1심부터 담당했던 법무부인 로고스, 그리고 이제 원 변호사 등에다가 김현장 소속의 유해용 변호사, 노재호 변호사가 이제 합류해서 2심을 대응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해용과 노재호 변호사는요, 수석 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낸 유영호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어마어마한 수임료, 그리고 이제 성공 보수,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통상 말이죠. 소가 100억 원 이상 이혼 소송의 성공 보수는요, 1%에서 3%가 일반적인데 노관장 측이 더 많은 성공 보수를 약속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금의 10%를 약정했을 경우에는요, 지금 성공 보수만도 138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와, 참 이거 참 대단하네요. 예, 세기의 성공 보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본 방송에서는 다루고 바로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